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호남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해 오는 5월 초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 지역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여수의 한 철거 예정 무인텔에 흉가 체험을 한다며 초등학생들이 위험하게 방치된 폐건물을 드나들지만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하고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약속했지만 나주시와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 책임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향하는 가운데 정부도 강력한 처분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호남과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초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에도 지역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과 미래차 생산기지 조성 등 광주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당선인이 공약했던 내용 그리고 현안 사업들을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 정부의 미래 계획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서울 방문이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아직 윤 당선인과의 별도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윤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가 조만간 단체 면담을 할 것으로 보여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우리 쪽에서 좀 준비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는 그런 지금 당장에 막 급하게 올라갈 게 아니라. 반면 부산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각각 지난 16일과 18일 윤 당선인과 개별 면담 자리를 갖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선정을 요청해 광주 전남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차기 정부에 닿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5월 초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에도 지역 현안이 외면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KBC 광주방송은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출마 예정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심층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장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형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1년 8개월 동안 국정 전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저에게는 크고요. 또 시간이 흐른 만큼 저 강기정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랬습니다. 광주 대전환 전략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광주시장, 광주국회의원, 광주교육감, 광주대학총장 그리고 필요하면 전현직 시장님들까지를 포함하여 광주 대전환 전략회의를 가동해서 빠르게 결정하겠습니다. 그 결정하는 과정에 기업의 이익과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어떤 합리성을 감안해서 빠른 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 권력이 바뀌고 장관과 장관 주위의 분들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버틴 그 주역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입니다. 다행스럽게 그 공직자들을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한 동안에 많이 만났다는 것이 저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균형발전 정책, 지방을 살리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요청하고 또 부탁하는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는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은 정책 토론에서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저는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탄력 용적률제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가가 공실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형성할 때 상가 비율을 지금 15%까지 확대되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은 10%까지 축소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사흘째 일일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에선 7,519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순천에서 2,500여 명, 목포에서 2,000여 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2,6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의 한 철거 예정 무인텔에 흉가 체험을 한다며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위험하게 방치된 철거 건물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폐건물에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지만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뭔가에 쫓기듯 무인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바닥에는 고양이 사체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방 안 내부에는 누군가 머문 듯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인텔 내부를 샅샅이 훑어본 초등학생들은 곧이어 건물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철거 예정인 무인텔에 몰래 들어가 흉가 체험을 한 동영상 속 초등학생은 모두 10명. 이른바 흉가 체험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줄이 무인텔을 찾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빨리 조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가 이 일대 무인텔 4곳을 매입해 4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하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이 무인텔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벌써 6달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있고요. 안전의 위험성도 노출되었고 허술한 관리로 장기간 방치된 무인텔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KBC 박승인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하고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약속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나주시와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법원 판결을 통해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한 만큼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5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하며 막대한 적자와 주가 하락 등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에 대해 나주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완벽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 운영과 주민들을 위한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나주 SRF 발전소는 항소심 승소 후 한 달여 동안 준비를 마치고 내일 오전쯤 SRF 연료를 투입하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심 패소 후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한 나주시는 소송 진행 중 발전소 가동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맞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도 가동에 대해서는 되게 불안해하고 좀 입장을 나주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다각적으로 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주 SRF 사용조지 공동대책위원회도 30일 집회를 열고 강력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향하고 있는데 정부도 강력한 처분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무단 공법 변경, 지지대 제거, 콘크리트 강도 부실 등 3가지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감리 등 20명을 입건하고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6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품질관리자 1명이 6명의 업무를 혼자 담당하다 품질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인사발령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1, 2단지에 배치된 품질관리자 6명 가운데 5명은 겸직을 하고 있어 사실상 품질관리 업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인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겸직 없이 품질관리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도 강력한 처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가장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이 현대산업개발로 향하는 가운데 최종 처분권자인 서울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등록 말소 처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오늘 현사는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2번이나 일으켰으면서도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며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을 수용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필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관련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미래비전으로 2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광주의 미래비전으로 초광역, 그린, 스마트, 펀 등 4가지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사업 2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6개 세부 사업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와 아시아 설화 테마파크, 친환경 운송 수단을 활용한 무등산 접근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연 1%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 접객업소며 기계 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 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 개선의 경우 3천만 원에서 최고 4억 원까지이며 운영 자금은 최고 1,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2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10억 원을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번 특별 출연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 소재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총 150억 원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68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1년 말 기준 광주 전남 지역 내 주식 소유자는 광주 37만 5천여 명, 전남 30만 8천여 명 등으로 68만 3,5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습니다.